네, 오늘 영상은 이제 재기함수에 관한 영상이고요.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재기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건데, 재기함수 전에 함수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일단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함수라는 거는 이제 기능을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기능을 묶어 놓은 거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그 입력값으로 어떤 뭐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반환값을 리턴했는데 뭐 리턴이나 뭐 입력값은 뭐 필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약간 함수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이 함수를 이제 재기적으로 하면 재기 함수가 됩니다. 재기란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한데 저도 그랬었고. 자, 그래. 네, 제기를 일단 한번 보면은 제기 함수는 함수를 재기적으로 사용한 것 말 그대로죠. 제기 함수. 그래서 이제 제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함수인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오는 함수래요. 이게 뭔지 뒷페이지에서 다시 보고요. 재기 함수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제 설명이 부족하면은 추가로 볼 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링크 걸어놨는데, 얘는 아마 재기 함수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 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기 함수가 어떤 건지 일단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그 전에 코드는 여기 있고, 사진 두 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왼쪽 거는 뭐 리눅스인 것 같은데, 리눅스에서 이제 영상 화면 캡처하는 거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것처럼 화면 캡처하는 건데, 이 전체 화면을 캡처하다 보니까 그 화면 안에서 화면이 생기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화면이 화면을 캡처하고 화면이 화면을 캡처하고 이렇게 재개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생겼다라는 이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뭐 이 문어발, 이게 나가서 자기 자신한테 꽂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이제 뭐 인피니트 파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재기함수를 이제 재밌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가져온 사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그냥 재기함수가 어떤 건지 이제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본 함수예요. 그냥 함수 이름은 그냥 재기라고 지었고요. 뭐 인자에 이제 이 내용이 뭐 없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몇 번째 이제 함수가 다시 실행되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그게 몇 번째 함수인지를 이제 출력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력한 다음에는 함수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죠. 네, 자기 자신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함수를 실행했는데 뭐 인자는 안 넣으면 0부터 시작이라고 명시를 해줬으니까 처음에 실행하면은 이제 함수가 0번째 함수 실행이라는 출력 문구를 띄울 거예요. 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i가 지금은 0이니까 이제 함수를 하나 더 호출할 건데, 이번에 인자로 1을 넣어주겠죠. 그럼 함수 안에서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게 됩니다. 그 이번에 안에서 호출된 함수는 i가 1일 거고요. 그리고 출력하겠죠. i가 1이니까 첫 번째 함수 실행, 그리고 그 함수에서도 또 함수를
한 번 더 재기적으로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i가 2가 되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 i가 2인 함수는 또 두 번째 함수 실행이라는 요 출력 문구를 띄울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쭉 갈 건데 제 컴퓨터에서는 보니까 순식간에 쫙 실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띄웠어요. 뒤에 메시지가 더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잘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995번째까지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메시지였지? 스택 문제였나? 어쨌든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오류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띄우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재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호출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 사례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쭉쭉쭉 하다가 995번째까지 간 다음에 강제 종료가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이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할 건지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베이스 케이스라고 할 건데 어, 방금 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i가 100일 때까지만 함수를 재개적으로 호출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i가 100일 때 리턴 하면서 그냥 강제적으로 함수를 여기서 끝내버림으로써 뒤에가 이제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함수가 차례대로 종료가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나으려나요? 자, 이게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함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첫 번째 함수가 있겠죠. 첫 번째 함수가 이제 두 번째 함수를 불러올 거고요. 세 번째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함수가 불러졌는데 지금 세 번째 함수가 실행되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 마우스로 하니까 세 번째 함수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0번째 함수에서 첫 번째 함수 호출했고 첫 번째 함수에서 두 번째 함수 호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함수 호출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함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함수 도중에 다른 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함수는 0번째 함수, 첫 번째, 두 번째 함수는 아직 종료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실행되는 도중에 다른 함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0이 아니라 여기가 3이라 하면은 세 번째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제기를 진행하지 않고 리턴을 해버리면서 이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종료.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함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함수 돌아가고 보니까 뒤에 더 실행할 이제 뭐 코드가 없으니까 두 번째 함수도 종료. 그 다음에 첫 번째 함수도 종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제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뭐 뒤에 여기다 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다른 함수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나머지 코드를 뭐 있든 없든 다 완료를 해야지 그 함수가 종료가 된다는 거 알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이제 어디서 끝날지를 이제 정해놓는 게 기저사례다 라는 거 보면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팩토리얼 문제랑 뒤에 뭐였지? 피보나치 수 문제를 볼 건데 얘네 둘은 제가 앞에서 어디였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이 문제 번호도 똑같은 문제를 내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재규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이 주어진다. 이때 n 팩토리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n이 12 이하고요. 시간 제한이랑 메모리 제한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기존에 풀었던 방법이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n을 입력받아서 정답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1부터 n까지 반복문 돌면서 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n 팩토리얼이 될 거니까 그 값을 출력한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뭐 당연히 반복문이 n번만 도는 거니까 최대 맥스 12번 돌 거고 시간 제한 문제 없고 메모리 제한도 문제 없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굳이 이제 재기함수로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재기함수를 이용할 거니까. 뭐 이름은 팩토리얼이라고 지었고요. 이제 인자로 n이라는 정수값 하나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형태를 띄울 수 있게 만들면 된다고요. 뒤에서 한번 코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코드 대충 보면은 원래 값에다가 재기적으로 호출한 함수 값을 곱해서 리턴한다. 이게 이제 재기 함수로 구현한 핵심이고요. 코드 자세히 보면은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함수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고 이제 n이 1이거나 n이 0일 때 리턴이 1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n이 1일 때는 앞에서 봤던 기저살이에요. 베이스 케이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제 n이 0일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팩토리얼 이제 수가 이제 n의 범위가 0부터 12까지였는데 뭐 다른 숫자가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0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0이 포함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외 처리를 한 거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4 팩토리얼 정도로 해볼까요? n이 4요 만약에 n이 4 그러면 팩토리얼 해가지고 이 함수가 n이 4인 경우가 뭐 이거 네모를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행이 되겠죠. 근데 4는 여기서 걸리잖아요. 3번, 4번 줄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로 갈 건데 리턴 하려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n 값 4에다가 팩토리얼 n-1 값을 곱하래요. 근데 이게 지금 재기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팩토리얼 n-1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리턴할 수 있으니까 팩토리얼 n-1 값을 실행을 시켜봐요. 그럼 재기적으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하나 더 실행이 되는데 안에서 n이 4였으니까 3의 값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3도 3번, 4번 줄에서 걸리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함수를 하나 더 실행할 겁니다. 이제 n이 2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n이 1인 함수가 실행이 돼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은 n이 1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걸러져요. 3번, 4번 줄에서 베이스 케이스 기저 사례에서 걸러지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되냐 1을 리턴하래요. 1을 리턴 1을 다시 올라갈 건데 1을 리턴
자, 리턴하고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n이 2였던 함수 또 이제 리턴 값을 해줘야겠죠. 팩토리얼 1의 값을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n의 값에다가 여기에다가 팩토리얼 1의 값인 1을 곱해서 리턴 해줍니다. 얘가 2죠. 그럼 여기 2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n이 3이었던 팩토리얼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n은 원래 3이었고 팩토리얼 2의 값을 알고 싶었는데 그게 2래요. 곱해가면 이제 6이 될 거고요. 얘를 이제 위로 다시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4의 입장에서 팩토리얼 3의 값인 6을 이제 리턴해 주면 24가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4 팩토리얼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팩토리얼 이 문제 저번에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반복문 하나만 사용하면 되고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느냐 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에서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이제 백트래킹 같은 문제들에서 백트래킹 같은 게 이제 문제 보면은 이제 얘는 반복문이 하나만 되지만 일중 반복문이지만 다중 반복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백트래킹을 이용하면은 유동적으로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말해가지고 감이 안 오실 거니까 나중에 이제 제기가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백트래킹 문제를 풀면은 아 이런 말이었구나 감이 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이제 하나 가지고는 조금 약하니까 예시 하나 더 들고 가볼게요. 자 이제 피보나치 수 5번이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전에 풀어본 적 있는 문제죠. 이제 n이 주어졌을 때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n도 범위가 작고 시간 제한이랑 메모리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떻게 풀었냐 한번 보니까 n 입력 받아서 자, a, b 이제 이건 제가 임의로 준 변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걸 c 그리고 하나씩 이제 밀어주는 거죠. b를 a에다가 c를 b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제기로 구현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기 함수를 이용한 풀이 이제 코드인데 자세한 건 아까처럼 뒤에서 보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도 리턴 값에서 제기적인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제기가 한 함수에서 두 개로 갈라지죠. 그 부분만 한번 보고 자, 뒤에서 한번 안 보네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뭐. 얘도 예시를 n을 4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n이 4인 함수가 있을 거고요. 뭐 if은 여기 기저 사례에서 안 걸리니까 바로 4번 줄로 갈 겁니다. 자, 4번 줄에 보니까 두 가지로 갈려요. 그래서 함수를 두 가지로 이제 가를 거예요. 자, n-1인 함수 3으로 갈리고 n-2인 함수 2로 이렇게 갈리겠죠. 자, 네 번째 피보나치 수는 세 번째 피보나치 수 더하기 두 번째 피보나치 수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걸 먼저 보냐는 상관없는데 왼쪽 거부터 먼저 볼게요.
n이 3일 때 이 기저사례에서 안 걸리고요. 얘는 다시 두 번째랑 다시 첫 번째로 갈리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얘는 이제 첫 번째 거랑 0번째 거 이렇게 갈릴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기저사례에 걸리기 때문에 1이 리턴 될 거예요. 얘도 똑같이 첫 번째 거랑 0번째 거랑 이렇게 갈릴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함수가 다 이제 재기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얘는 이제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리턴 n이니까 자기 자신이 1이 이제 올라갈 거고, 얘는 0이 올라갈 거예요. 얘는 1이 올라갈 거고, 얘도 1, 0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피보나치 수 입장에서는 두 개 더한 거니까 얘도 1이 될 거고, 얘도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다 해결됐어요. 자, 다시 세 번째 피보나치 수 입장으로 가서 양쪽에 이제 올라오는 애들 보니까 얘도 1, 얘도 1이죠. 두 개 더하면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끝났고요. 다시 맨 처음에 실험했던 n이 4인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봤더니 2고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2이었다. 두 개 더하면은 3이 되겠죠. 그냥 얘랑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0, 1, 2, 3 이렇게 가죠. 이 네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갔을 때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함수고요. 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봐야지 처음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짜는 걸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비교적 이제 뭐 쉬운 예시를 이제 두 개 가지고 온 거니까 처음이라 한번 이거 안 보고도 짜보는 걸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재기함수 이제 두 문제 봤는데요. 방금 본 이제 두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 반복문으로 해결이 가능했죠. 오히려 더 쉽게 가능했어요, 해결이. 근데 이제 앞에서 본 문제들은 반복문 하나로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건데 이제 반복문이 이제 뭐 4개, 5개 중첩이 될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백트래킹 문제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백트래킹 문제들을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제기함수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백트래킹을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요. 제기함수를 이용하는 이제 문제 하나를 좀 더 다뤄보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대신에 백트래킹 문제 가장 쉬운 거 하나를 문제셋에다 넣어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도전해 보실 분은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 정도도 괜찮겠다. 근데 대신 도전할 때는 이제 앞에서 다뤘던 이 정도 구조는 이제 쉽게 그려져야지 좀 용이할 거예요, 문제 풀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더 다뤄볼게요. 얘는 조금 아까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하노이타 미동 순서라는 문제인데 뭐, 첫대 장대에 놓여있는 원판수 n이 주어지면은 순서에 맞게 이렇게 그림처럼 옮겨야 된다. 옮기는 횟수랑 옮기는 순서쌍을 차례로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하노이탑 이동 순서의 문제를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길게 적혀 있는데 뭐 제 마음대로 짧게 줄인 거고요. 뭐 하노이탑은 이제 뭐 룰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오지 못한다. 이 조건 하나만 지키면 되는 문제고요. 뭐 그렇습니다. n이 이제 범위가 1부터 24인 시간 제한이랑 메모리 제한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재개적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일단 예제 입력이랑 출력을 한번 볼게요. 3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첫 줄에는 몇 번 이동시킬 건지 둘, 넷, 여섯, 일곱 번 이동시켜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의 내역을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재개적으로 할 거라는데 재개로 어떻게 해결하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접근 방법은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지금같이 뭐 5번까지 있다고 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블록을 1부터 3 기존에 처음에 1에 있겠죠. 1에 있는 거를 이렇게 3으로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부터 4번까지 블록을 이제 2로 옮겨놔야겠죠. 이렇게 옮겨놓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 이렇게 남겠죠. 하나, 둘, 셋 블록이 4개라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얘를 다시 전체적으로 옮겨서 이 형태가 완성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2를 나눈 거예요. 자, 여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1부터 5까지 블록을 한 번에 이제 딱 이동시키고 싶은 거였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1부터 5까지를 옮기려면은 1부터 4까지를 옮기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1부터 n번까지 이제 블록을 한 번에 옮기는 코드를 이제 함수를 작성해 놓으면 그 안에서 재기적으로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이게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코드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뒤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을 건데 함수 이름은 하노이라고 해놨고 이제 인자가 좀 많아요. FR, TU, OT, N 이렇게 나는데 FR은 이제 from, OT는 other, TU는 그냥 그 말 그대로 to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노이 뭐 1에서 3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other에는 1과 3이 아닌 나머지 하나가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개 블록 옮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기저 사례를 한 개의 블록을 옮길 때를 기저 사례로 잡았고요. 그 한 개일 때는 이제 하나만 옮기고 리턴을 한다. 한 개가 아닐 때는 이제 아래 이제 세 줄을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얘가 재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뭐 from to 이건데 자 아까 말했듯이 1번에서 1번 항대, 2번 항대, 3번 항대가 있는데 1번에서 3번으로 5개짜리 이제 블록을 옮길 때 1부터 4까지를 2번에 먼저 옮겨 놓은 다음에 5번을 가고 얘가 다시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 말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1번, 3, 2였죠. 아더가 2고. 자, 아더가 2죠. 1번에서 2번으로 뭐
여기가 아더 자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머지니까 3번. n-1이니까 4죠. 우리가 1에서 3까지 5개의 블록을 옮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부터 4까지 1을 옮겨야 된다. 1부터 2 상태로 4개의 블록을 옮겨야 된다. 그걸 그냥 코드로 재기적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출력한다는 거는 이제 5번 블록을 1에서 3으로 옮기는 거를 그냥 옮겼다는 출력을 한 거예요. 그냥 얘는 이제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에서 3으로 원래 옮겨졌던 1부터 4까지 블록을 3으로 옮겨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기적으로 2에서 3으로 4개의 블록을 다시 옮긴다. 이렇게 재기적으로 작성한 거고요. 얘를 이제 제가 아까처럼 그림을 하면 좀 많이 복잡해져서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안에 내부에 이제 이 함수 실행되고 이 함수 실행된 거에서 각각에서 또 재개적으로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다가 n이 1이 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뭐가 그림으로나 아니면 뭐 좀 많이 그려왔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제가 좀 그림 실력은 없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구현하면 앞에서 봤던 것들이랑 다르게 복잡한 문제들을 조금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오늘 이제 연습 문제들에 들어갈 문제들이 있는데 뭐 별짓기 10번이나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패턴을 출력하는 건데 얘를 이제 재기적으로 패턴을 찍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던 백트래킹, 대표적인 백트래킹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도 뭐 재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문제셋을 준비해봤고요. 이제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두 문제로 재기가 어떤 건지 감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도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나머지도 한번 풀어볼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문제가 이제 필수 문제가 될 거고요. 앞에 두 문제는 그냥 코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얘도 뭐 핵심 로직은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오늘 9주차 내용이 완성이 됐고요. 아마 오늘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스터디가 끝을 달려가니까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걸 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번 주에 이분 탐색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로 일단 밀어놨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탐색도 이제 설명을 괜찮게 하면은 많이 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한번 제가 PPT를 만들어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잡소리하고요. 그냥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